와, 네. 감사합니다. 일단, 대한 감독님, 네.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릴 건데 준비되셨나요? 제가 처음이라 너무 부담스럽고요. 네, 일단 시작해 보시죠. 네. 저희 대한 감독님은 또 제가 직접 먼저 의뢰를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대한 감독님 작품을 일일이 다 막 구체적으로 뜯어보지는 못했었는데 저는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라워서 계속해서 다시 보고 다시 봤었거든요. 특히 우리 범주님과 함께 하신 데빌 아이즈. 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음악 영화를 너무 찍고 싶었어서 처음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처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너무 기뻤죠.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뭐 제작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뭐 필모그래피를 전부 다 훑어 보시고 이렇게 거의 뒷조사하듯이 하시는 분들은 잘 없는데 이번에 이샤님께서 거의 제 인스타 피드를 거의 밑에까지 다 훑어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네, 뒷조사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일루전 뮤비는 좀 많이 자제하긴 했는데 주로 좀 어두운 바이브의 작품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이샤님이 나 약간 이런 바이브와 이런 이야기의 그런 뭐 살인도 하고 뭐 묻으러 가고 그런 거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러면은 뭐 많이 좀 찾아오셨다. 그래서 아, 그냥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A4 용지에 뽑아서 나름 기획안처럼 준비를 되게 탄탄히 해서 오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게. 네, 맞아요. 제가 엘자 파일에 엄청 A4 용지 내가 마치 연출과 감독이 된 것처럼 이제 제 머릿속에 있던 시나리오들을 다 적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너무 좋은데 이게 한 편에 다 담기 조금 어렵다.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원래 이사님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의욕이 굉장히 넘치시는 분이에요. 에너지가 엄청난 분이셔서 사실 이번 EP 4개가 하나로 이어지는 영화를 거의 10몇 분짜리 가량의 영화로 제작을 하고 싶다 하셨는데 제가 유정님 그러면은 우리 제작비는요? 하는데 그래서 네. 사실 뭐 현실적인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 편에서 제대로 뽑아보자. 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뮤직비디오 하나로 저희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이 4편짜리의 구상을 이렇게 딱 해오셔가지고 네. 저는 보고 아 진짜 의욕이 넘치시고 이번에 네. 표현하시려고 하는 바가 되게 분명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작비 이슈로 근데 내 편 합쳐서 이제 저는 음악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저 왜 웃으시죠? 저기 노란머리 씨. 아무튼 그랬는데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근데 또 다른 작업을 또 함께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같은 맥락인데요. 대한 감독님이 평소에 느와르 장르를 많이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 장르와 이번 뮤직비디오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와 근데 되게 어려운 게 제가 최대한 그 관객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네. 이 아무런 사실 준비를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내추럴하고 좋으니까.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 뭐 장르적으로 어떻게 구분한다. 뭐 넓은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런 누아르적인 그런 바이브 안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호러를 베이스로 한 약간 드라마처럼 작업을 했고 그때 이제 이샤님께서 저한테 중점적으로 전달하셨던 이야기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4년차 커플의 얘기를 보여주고 싶다. 근데 이제 이샤님이 어떤 연애관을 지향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4년차 커플이 이렇게 약간 4년 되면 서로 죽이고 싶은 순간이 한 번씩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그랬어요. 네, 4년차.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런 드라마적인 거나 병적인 사랑, 집착 이런 거를 어떻게
어떤 톤 앤 매너로 녹여놓으면 좋을까. 근데 이샤님께서 평소에 이제 아까 저 소개할 때처럼 제 어떤 그런 결이나 컬러를 좋아한다고 하셔서 네. 그런 오리지널리티로 어느 정도 시도를 했고, 또 제가 마침 이샤님 만나기 바로 직전에 네. 영화 한 편을 완성했는데, 그 영화도 사실 그런 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마침 이런 주제로 또 접근을 이어서 할 수 있다면 너무 좋다. 난 지금 이미 정서적으로 장착이 완전하게 되어 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저는 어쨌든 대한 감독님이 같이 하시게 되는 순간부터 그 결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져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누아르든 아니든 어떻습니까? 감독님이 계시는데.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 전에 제일 신경 쓰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촬영 중에가 아니라 촬영 전에 전에. 기획할 때 네, 전에. 사실 제가 좀 많이 현실적인 사람이라 심의를 되게 걱정했어요. 진짜. 심기요? 아니, 심의. 아, 심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뮤직비디오 심의랑 영화 심의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맞아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제 이샤님께서 흡연을 되게 맛깔나게 하시는데요. 이거 거의 흡연 바이럴 수준입니다. 이거 금연하셨던 분들도 보시면 아마 한 대 피고 싶어지는데.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장면들을 뮤직비디오에 사실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아서. 그쵸. 네. 근데 다행히도 저도 오늘 전해 들은 소식인데 네. 무려 15세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심의를 봤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19금이 아니고 15세랍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관람하실 수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심의적인 부분은 사실 진짜 많이 신경을 썼고, 너무 뭐 피가 낭자하거나,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막 이 시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삿자루로 목을 내리쳐서 자르는 그런 걸 막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누구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어가지고, 근데 또 이제 그런 길로 가기보다는 너무 그렇게 하면은 심의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메시지나 영상미 쪽에 집중하는 게 더 톤앤매너로서 좋지 않은 좋은 접근이지 않을까. 맞아요. 감독님이 저한테 고민을 많이 해오셨어요. 머리가 어떻게 잘려나가야 될까?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죽여야 할까에 관해서 근데 이런 얘기 하시면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의 사상이 조금 의심스럽지만 저랑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잔인하게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 발버둥 치는 그 장면이 전 되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이참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거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없는데요? 그쵸? 조금 되게 약간 뭔가 기괴하고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감독님께서 워낙에 그런 공포물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처음엔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서웠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예, 제 지금 집 베란다에 그 잘린 머리 소품이 마침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재활용해볼까 그런 얘기 했다가 네. 나중에 제가 스스로 이사님 저 이번에 약간 부드럽게 가겠습니다. 네. 맞아요. 부드럽게 가서 이 정도를 해주셨어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작업 후에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감독님? 이거는 근데 아마 제 옆에 계시는 준성 배우님께서도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촬영할 때 네. 날씨가 사실 굉장히 촬영하기에 부적합한 시즌이었거든요. 7월 중순쯤에 촬영했었는데 네. 사실 7월 내내 강수가 다 비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촬영을 강행해서 뭔가 좀 어느 정도 운에 맡겨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네. 그때 이제 준성 배우님께서 저랑 딱 첫 샷 들어갔던 샷이 있어요. 그 샷이 뭐죠? 눈물이 나려고 하네. 울지 마세요. 그 씬이 네. 처음에 이제 차 안에서 네. 바로 첫 촬영이었는데 근데 그 촬영이 끝나고 이제 영상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너무 좋은데요? 근데 영상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 봤잖아요.
네.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대학 한번 그, 다음 작품 같이 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준성 배우님께서 운전하시는 장면이 처음에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저랑 딱 첫 테이크를 쓴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서로 처음 합을 맞췄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호흡이 잘 일치된다는 걸 느껴서 그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제일 좋았습니다. 첫 테이크 거를 그대로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하늘이 도왔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그 창문에 서려진 그 빗줄기랑 이런 것들도 너무 그게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연출자의 시선으로 해석해보는 이번 작품의 결말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따단. 우와, 사실 이런 질문에 답하는 걸 제가 되게 안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근데 왜냐면은 네, 여기 오신 관객분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서 맞아요. 그분들의 의견들을 다 존중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여쭤보셨으니까 답 드려야죠. 네, 그러니까 유정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이제 막 이런 느낌의 엔딩이었으면 좋겠다 했었던 게 원래는 그 뭔가 이 두 인물이 같이 공범이 되고 나서 네, 뭔가 샤랄라 하는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자유롭게 숲을 뛰어다닌다. 이게 결말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게 결말이었는데 감독님께서 네, 어떻게 네, 그런데 그 저는 약간 수미상관 구조로 보여주고 싶어서 처음에 이 그런 살인을 저지른 이샤님이 이제 준성님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걱정하지 마라, 다 괜찮을 거다 이런 식으로 웃어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느낌의 접근을 후반부에서도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준성 배우님께서 대신 나서서 살인을 함으로써 공범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캐릭터의 감정선이 어떻겠어요? 뭔가 이게 충동적이기도 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 이성적으로 행동 못하고 말려든 것 같기도 하고 인생 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서로 시선을 마주했을 때 거기서 어떻게 처음과 그 결을 바꿔서 보여주느냐 인물의 그 두 감정을 거기에 집중해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 나머지 느껴지시는 것들은 다들 이제 각자의 시선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대한 감독님이었고요. 두 번째 이렇게 차례대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우리 범준 프로듀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 이샤와 앨범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봄쯤에 유정님한테 윤유정님과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어요. 저도 일하고 있을 때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아주 간략하게 이 앨범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뉴스를 듣고 저는 그때 사실 저도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녹음으로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저희도 그때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녹음이나 이렇게 작업을 했던 가수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거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꼭 녹음만이 아닌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앨범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범준 프로듀서님은 항상 예스맨이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앨범 작업을 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말씀드렸다시피 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제가 여름에 스웨덴에서 독일인 작곡가를 인턴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제가 유정님과 같이 녹음을 하면서 그때 이 곡을 같이 프로듀싱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인턴과 같이 상의를 했고 또 그분은 이제 피아니스트여서
오키나와를 또 여러 피아노 선율과 그리고 키보드 선율을 프로듀싱하고 또 같이 작업하면서 이 자리에는 제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생각해보니까 또 베이시스트 분도 그리고 보컬 코치님도 다 해외에 계세요. 저도 해외에서 좀 이제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분들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러 앨범 작업에 아주 다국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한 느낌이 있네요. 아, 네, 맞아요.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 고기도 같이 먹고 막 돌아다니고 했었잖아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앨범의 또 마스터링 엔지니어는 또 핀란드에 있습니다. 호주, 미국, 독일, 대한민국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네, 다국적인 우리 앨범 여러분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세 번째 질문 해볼게요. 음악 작업하면서 가장 애정이 남다르게 가서 내가 신경 좀 썼다 하는 곡은 혹시 네 곡 중에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곡 그림자랑 부르는 성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고등어라고 얼마 전까지도 그냥 말했던 곡인데 저 정말 신기한 게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고 자꾸 여기 우리 영상 기사님도 그러시고 처음 들으셨는데 등푸른 생선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그 고등어 고등어 있잖아요. 고등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 사실 고등어밖에 없는 거는 아닌데 이것도 참 재밌는 에피소드네요. 고등어 곡으로 이렇게 된 그 첫 번째 네. 트랙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그 곡보다도 정감이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정감이 가는 곡이었고요. 그리고 이 곡이 어느 정도 그 사운드 제가 제 역할이 이번에 사운드였잖아요. 사운드가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유정님과 공유를 했을 때 유정님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크게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이 두 번째 트랙 일루전보다도 그만큼의 이런 감정을 가진 곡으로 나오게 돼서 기뻤다라는 말을 듣고 저도 즐거웠습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타이틀곡이 일루전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네요. 두 번째 곡인 일루전이 타이틀곡인데 첫 번째 곡이 되게 남다르게 애정이 많이 가기는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곡들의 작가이기 때문에 모든 곡을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자, 마지막 질문 가볼게요. 시사회를 위해서 시네마용 음원까지 따로 직접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음원과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간단한 거긴 한데 오늘 사실 이 뮤직비디오라는 포맷을 이런 유형을 극장에서 관람하는 케이스잖아요. 저희는 대부분 뮤직비디오 관람을 작게는 휴대폰, 크게는 TV 정도로 하죠. 이 극장에서 저희가 보면 이렇게 사방에 스피커들이 있죠. 저는 제 곡을 작업할 때, 사운드를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요즘에 말하는 공간 음향이라는 이 포맷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 공간 음향을 작업해 두면 어디에서 하든 이 그런 영화 또는 음악의 공간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이고 그리고 이번 뮤직비디오 또 오늘 들으신 모든 전곡 다 이 공간 음향을 이 현재 극장에 맞춰서 그래서 작업을 하여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어디 앉아 계시든 아주 생동감 있게 들을 수 있게 그 사운드를 만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이렇게 극장에 넓게 앉아 계신데 어디 계셔도 정말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테스트 상영을 해봤을 때 알았는데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준성 배우님 한번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이샤가 캐스팅 제의를 하러 제가 강남역에 갔어요. 강남역 커피빈에 가서 우리 준성 배우님한테 잘 부탁드린다면서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처음 그 제의를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기분은 되게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했다고 하십니다. 자, 아, 피곤해 하셔가지고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우리 준성 배우님 또 장난입니다, 장난. 오늘 예쁘게 꾸미고 오셔가지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려도 될까요? 좀 길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작품상에서는 4년차 커플로 저희가 나오는데 로맨스 연기를 위해서 제일 신경 쓰셨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게 4년 차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로맨틱 그런 장면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네. 양치 같은 것도 잘하고 가을도 잘하고 했었는데 네. 그런 씬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 이샤 팬분들은 저를 싫어하지 마시고 좋아해 주세요. 도대체 이상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맞잖아요. 근데 4년차 커플이 근데 막 그렇게 알콩달콩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네.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건데. 저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제 최종 영상을 이제 보셨잖아요. 이렇게 작품을 보셨는데, 이야, 이거 진짜 내가 봐도 멋있다 하는 장면이 있나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비흡연자인데 네, 담배 피는 씬이 좀 멋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가시네요. 조심히 가십시오. 조심히 가세요. 다시 오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씬이 되게 좀 마음에 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얘기인데 네, 저희가 다 머리가 길잖아요. 네. 이런 것도 되게 좋았었고 처음 만났을 때 미팅 장소에서 이거 좀 느낌이 좋다. 저희 장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감독님도 그렇고, 네, 지금 맞아요. 범준 프로듀서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좀 케미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촬영장이. 장발이어서 행복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느낌이. 그 샵 가서도 되게 원장 선생님 되게 잘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근데 너무 이렇게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시네요. 오늘 조금 수상한데요? 배우님 수상합니다. 저는 원래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해도 될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번 작품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특히나 저는 준성 배우님의 그 마지막 연기 장면이 정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여운이 강했거든요. 근데 그 감정 연기를 하실 때 도대체 어떤 감정을 잡고 하셨는지가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물어봤어요. 사실 이제 그 씬에도 이제 집중도 해야 되지만 저한테 되게 잘해줬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감정이 욱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또 현장에서 감독님한테 조금만 시간 좀 주세요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 주셔서 그 씬을 촬영을 했고 근데 그거 하면서 좀 뭔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리고 너무 고마웠고 나를 이렇게 이 작품에 좋은 작품에 써줘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렇게 울컥하는 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럼요. 그리고 사실 저는 연기한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GV 하는 거는 제가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드라마도 하나 나왔잖아요. 네.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홍보 좀 해도 되나요 혹시? 시간 주실 거예요. 그 디즈니 플러스 폭군이라고 거기에 이제 사냥패 역으로 나왔는데 거기서도 제가 여자 주인공을 죽이는 씬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침 죽이는 씬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역할들이 들어오는 거지? 근데 되게 잘 해내시잖아요, 네, 항상. 그래서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그 마지막 씬 장면에서는 특히 이제 그냥 이제 감독님이 카메라를 제 앞에 들고 계시면 물론 감정을 잡고 연기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 준성 배우님이 앞에 계셔주실 때랑 아닐 때랑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앞에 계셔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네.
여담이지만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저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돼요? 또 홍보하실 거죠? 아, 잠깐만 하면 네. 한 10초만 시간. 네네네. 여기까지 와주신 저기 가경님하고 네. 조아님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분들이 제가 지금 속초 서핑샵에서 서핑 강사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고객님들이 지금 보러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선생님, 염성경 선생님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저 수상소감. 승천님하고 네. 이제 서현님 있는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인사도 못 드리는데 지금 갔거든요. 아. 그게 아쉽긴 한데 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주말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린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또 뭐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체 역할 톡톡히 해주신 여유리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인기가 대단하세요, 유리 배우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빠르게 해볼게요. 처음 이샤에게 캐스팅 제의를 받았을 때 도대체 어떤 기분이었나요? 뭐랄까. 그냥 뭐 즐겁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워낙 뭐 둘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러는데 네. 그냥 뭐 즐겁게 촬영하겠다 생각해가지고 너무 즐겁게 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누가 시키신 거 아니죠?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로. 근데 제가 캐스팅 제의를 드렸을 때는 사실 되게 시체 역할이다 보니까 되게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예쁜 여자 배우님을 모셔다가 땅바닥에서 뒹굴고 저렇게 뭐 발 막 더럽혀지고 해도 되겠나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유리 배우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고 좀 힘들었던 부분, 힘들었던 씬이 뭐였나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요, 저희가 감독님께서 워낙 좋은 로케 장소를 이렇게 찾으셨는데 그곳의 땅이 되게 물러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갖고 어떤 나무 있는 풀숲에 제가 들어 누웠었어요. 근데 저는 뭐 다들 힘드신 건 매한가지였으니까요. 그날 날씨도 꿉꿉하고 워낙 풀도 막 벌레도 너무 많고 이래서. 근데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진짜 이만한 메뚜기가, 그거는 벌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동물이라 해야 돼요.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톡 앉았는데 제가 딱 누워있다가 지금 아니에요 이러고 일어났는데 걔랑 눈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섬뜩해서 진짜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사실 뭐 힘들었던 거는 정말 많은데 그게 제일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근데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막 바닥에 보니까 막 이렇게 지네들이 이제 소굴을 짓고 막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저희가 막 맨발로 막 이렇게 다니고 막 그랬어야 됐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잘 살려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첫 번째 질문이랑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이 해버렸네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감독님도 만나 뵙기 전에 저랑 같이 진짜 이것저것 많이 말을 하다가 이 시나리오가 튀어나온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킨 거였는데 처음에 좀 이렇게 구상을 했던 스토리랑 이제 지금 보시는 요 작품의 스토리랑 차이가 아무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까요? 스토리적으로. 근데 너무 완벽하게 잘 네. 완성이 돼가지고 뭐 흠잡을 때는 없어요.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근데 네. 한 가지 뭔가 이제 처음 얘기했었던 거랑 다른 점을 얘기를 하자면 조금 더 뭔가 4차원적인 행복함? 약간 그런 장면들이 이제 아무래도 시간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좋습니다. 아쉬웠다. 네. 되게 우울한 무드이지만 되게 예쁘게 뮤직비디오를 잘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네. 생각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해서 사실 제가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저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 최대한 오늘 들어가서 인스타나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샤가 직접 찾아가서 긴 장문의 편지를 쓰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다양한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앨범 발매 9월 4일인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빨리 끝내는 이유는요. 저희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 앵콜 시사 한 번 더 틀어드리고 종료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